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 신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요.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면 클릭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심강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357, 1357번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은 톡방 분위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쁨이 10배님께서 대상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네, 순서대로 네,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코너이죠.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네, 일단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FOMC 회의가 이제 11월 3일 날 2일, 3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 그러니까 4일 날 새벽 4시에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제 예상한 대로 됐어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네요.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서 네. 그게 이제 조금 약간 문제긴 한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또 10월 고용지표 나왔어요. 고용지표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이제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없어졌고 고용지표 그러니까 또 이제 연준에서 물가 외에도 고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고용도 수치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이 여태까지 그런 많은 과정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테이퍼링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연준이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떤 그런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이제 테이퍼링 발표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발표했고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이제 경제 전망에 따라서 또 그런 어떤 채권의 매입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후의 상황까지 조금 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증시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이거든요. 구리 가격도 크게 그렇게 뭐 요동치거나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크게 그렇게 뭐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유가가 이제 앞전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는 좀 상승을 좀 멈추고 앞전에 그런 어떤 흐름처럼 좀 약간 조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죠. 지금 80불 정도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일단 뭐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옥수수죠. 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같은 경우도 앞전에 상승이 나왔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크게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떻게 뭐 상승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이건 콩 가격인데 콩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뭐 위험해 보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금 가격도 마찬가지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같은 거는 신흥국 시장에 있는 자금부터 먼저 이제 좀 회수를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의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좀 있지 않나.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작년에도 10월, 11월, 12월 이때 주식의 상황이 그렇게 이 대형주들이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까지 그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연초가 되면서 이제 주가의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파이자에서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주고 이게 조금 빨리 해결이 될래나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팬데믹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 내년 초면 끝날 거다 뭐 이런 한간의 그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그런 상황도 사실 이제는 별게 없어요. 이제 그 FOMC 회의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분간 한 6개월 물론 이제 11월 2일 3일 날 이제 지난번에 부채 한도를 이제 11월 2일 3일로 이제 연기를 해놨죠. 그때 연기를 해놨는데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인프라 법안을 1조로 줄여갖고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를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통과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인프라 법안을 가지고 이 부채 한도를 그 약간 인질로 잡고서 이제 그걸 해결을 안 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건데 지금 일단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고 12월 3일 정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이렇게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시장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가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없어졌어요.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는 게 있는데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의 움직임,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봐도 사실 이번 이제 10일 날 미국 10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발표가 있으니까 좀 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그렇게 크게 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막 튀어나오면서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이렇게 하락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국 지수가 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긴 받아야 되겠죠. 그 조정이 받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가지도 못했는데 조정을 같이 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의 어떤 빌미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같이 또 조정을 크게 받느냐.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5.9%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을 2% 정도로 좀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5.9%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뭐 5.4%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5.9%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0.5%를 더 지난달보다도 더 상승하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좀 약간 걱정되는 상황은 맞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우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9일 날에도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PPI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9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만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물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10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를 보는 건데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또 전월 대비 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일시적일 거고 좀 점점점 사라져 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번 주에는 또 뭐 파월 의장이 8일, 9일 뭐 연설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FOMC 회의가 뭐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당분간은 조금 시장은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사안은 지금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조금 마음 편안하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 증시가 먼저 오를 때 조정 없이 오르고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또 그 조정이 무서워서 또 이제 그 종목들을 미리 이제 매도를 하면은 나중에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 하루 이틀만 그 증시가 상승을 해버려도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을 해버려도 그걸 다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급적 자꾸 움직이는 어떤 포지션을 갖기보다는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면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만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본인들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좀 기다려보자. 시장을 한번 믿고 기다려보자. 이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으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같이 기다려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디커플링을 했던 것처럼 좀 올라가는 상승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네요. 네, 전문가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뒤에 기사 한번 보시면요. 머스크가 테슬라 10%를 팔까요? 라고 네.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네티즌들이 60% 가까이 팔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네. 테슬라가 정말 테슬라 했습니다. 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이 테슬라 이 지분을 또 보유하면서 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네. 머스크가. 네.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60% 팔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요. 이 아저씨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쓸데없이 뭐 저걸 네티즌한테 물어보고 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것 때문에 이 그런 때문일까요? 건지, 예, 저것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저 아저씨는 좀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본인의 주식을 그래도 뭐 테슬라가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었고 또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잘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니까 그래도 네. 뭐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일단 저런 그 행동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종목들이 저렇게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뭐 5% 네. 이렇게 아까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7%까지 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 분의 저런 한마디에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또 이제 이 고점에서 또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저런 행동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웃긴 게 또 60%가 팔아요라고 했던 거면 지금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답변을 또 남겨주신 게 아닌가. 네. 저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인터넷에 팔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저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되게 얘기해 준 대로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팔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네. 하면서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또 부분이 있다면 또 사고 싶었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오는 어떤 부분들 저런 이슈로 인해서 뭐 머스크가 10%를 판다라고 해서 하면 또 주가가 뭐 크게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겠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뭐 기회가 되겠죠. 앞전에 이런 어떤 이슈로 또 하락이 나왔을 때 네. 여기서 매수한 분들이 또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2배 이상 올라왔는데 단기간에 또 여기서도 또 그런 어떤 이슈로 또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 앞전에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앞전에도 이전과 같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테슬라의 어떤 저런 CEO의 어떤 저런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네. 갑자기 우리 회사 주식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해갖고 주가 맞아요. 급락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하락했을 때 샀으면 또 그런 기회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이번 구간에서도 이런 어떤 기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냥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조금 천천히 그냥 진짜로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뭐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하락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네. 이 상황들을 조금 본인한테 유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추가 매수의 기회와 또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또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는 1357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신강서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톡방이 나옵니다. 기쁨이 열배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파랑파랑 내 계좌님께서 정말 일렌 머스크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정말 일렌 머스크입니다. 이 머스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입니다. 삼성중공업 매수가는 6,540원입니다. 비중은 10%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중공업 오늘 5,98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1.36%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6,000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지만 5,980원 시초가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는 6,540원이고요. 비중이 10%.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5,980원.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이나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추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현금이 있다면 조금 추가 매수해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좀 크게 상승하려고 움직였다가 지금 눌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나 이제 현대 뭐 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일단은 단번에 여기서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주 자체가 지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전에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올라왔다가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적자인 거죠. 이번 분기까지 이제 적자를 그 앞전 분기까지 적자를 내고 지금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살아나고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앞전에도 수주가 계속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적자 구조를 이게 털어내질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가 수주로 뭐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나오는 실적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금 약간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어요. 조선주가. 그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사실 그 지금 현재 수주는 가장 많죠.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수주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월부터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이제 수주 잔고가 세계 1위죠. 세계 1위. 7개월째 유지하고 있대요. 지금 세계 1위를 삼성중공업이. 근데 다만 이제 그 뭐 2위는 뭐 현대중공업, 3위는 대우조선해양, 뭐 4위는 현대사모, 5위는 현대미포 이런데 일단 이 그 삼성중공업 자체가 지금 회사가 한번 망할 뻔했죠. 뭐 무상감자도 네, 하고, 맞습니다. 예, 유상증자도 하고, 인력도 줄이고 막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15분기 뭐 연속 적자를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영업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 삼성중공업이 2013년도, 2014년도에 그 드릴십 5척을 이제 그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네. 인도를 그 거부했어요. 그 회사 상대방 회사에서. 그래갖고 이걸 재고로 지금 갖고 있어요. 이 드릴십 네네네. 다섯 척을요. 근데 이 드릴십이 뭐냐면은 그 석유 뽑아내는 시추, 예, 드릴십. 그러니까 배에서 석유를 뽑는 거죠. 예, 네. 그런 그거를 5척이나 인도를 거부를 당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이 3년 동안 이 드릴십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지금 한 45% 정도가 된대 전체 네. 그거에 45% 정도가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수주가 늘면서 이제 좀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 3, 4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대략 한 600억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대요. 그 전에 1, 2분기에는 4천억, 5천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준 거죠. 많이 줄었고 드릴십도 최근에 이제 한 대는 그 5척 중에 한 척은 빌려주는 용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나아지고 있는 일단은 한 대는 처리를 했고 아직 4대가 남았죠. 그것만 좀 어떻게 처리를 하면 회사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빠르게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 드릴십도 이제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처리를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행히 이제 그걸 매각에 대한 문의는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어떻게 처리할지는 뭐 그게 어떤 확실히 나온 게 없어서 회사가 이제 발목이 좀 잡혀 있죠. 발목이 좀 잡혀 있는데 유상증자하고 뭐 하고 하면서 지금 주가는 계속 기고 있죠. 옆으로 지금 계속 기고 있고 그때 유상증자 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이제 밑으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감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권리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다만 이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이 물량이 상장이 되겠죠. 이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이 물량 상장이 그걸 지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보죠. 네. 유상증자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을 확보를 했죠. 네. 1조 2천억을 확보를 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조 2천억이 상장이 되겠죠. 지금 이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에요. 3조 7천억. 그러면은
3조 7천억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물량이 상장을 앞두고 있죠.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게 이제 언제 상장이 되면 제가 그때 봤을 때 11월 19일이네요. 11월 19일. 네, 11월 19일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10일 정도 남았나요? 네, 오늘이 8일이니까 한 11일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틀 전에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 물량이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상장되는 물량 상장되는 가격이 한 주당 지금보다는 싸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물량이 지금 그걸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싼 가격이 1조 2천억 정도 상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매도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나오고 뭘 하면서 그 과정에서 11월 19일 근처에서 좀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비중을 갖고 있는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늘리겠다 하면 그날 늘리는 게 좋죠. 그때 저점을 찍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11월 19일 정도에 저점을 찍어주면 그때 조선주에 대해서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본다, 괜찮을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를 하는 게 좀 저점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그때쯤 추천을 드리고요. 회사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 도린시 문제나 이런 부분들 점차 해결되고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 매수 가능하고 뭐 크게 뭐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가격도 아니고요. 뭐 현재 가격에서 뭐 한 10% 이내 정도로 지금 물려 있으신데 일단은 그 11월 19일 날 물량 상장될 때 주가 크게 하락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 천천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매수가는 38,50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가 13% 넘게 빠졌습니다. 29,150원에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요. 장중에 33,150원까지 올랐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29,150원에 빠졌는데요. 매수가는 38,500원이라고 하시네요. 비중은 1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대원 미디어가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앞전에 이렇게 급하게 너무 오르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쌍봉을 찍고서 지금 다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예, 일단은 위험해 보이고 일단은 비중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한 3만 원 정도, 한 20% 정도 지금 마이너스 손실 중인데요. 한 20% 좀 넘는군요. 넘는데 일단 반등 나오면 일단 무조건 좀 탈출하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단 이 회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실적이 그렇게 뭐 막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막 성장주는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3,500억 정도에 와 있는데 매출이 뭐 한 2천억, 3천억, 뭐 2천억, 3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뭐 영업이익은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이제 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약간 컨텐츠 대장주로 움직였어요. 앞에서 이게 왜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이렇게 뭐 기대감, 뭐 어떤 기대감, 이제 뭐 웹툰에 대한 기대감, 뭐 용감 합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실적으로 보여주기는 사실 쉽지 않은 회사죠. 예, 일단은 네.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컨텐츠 이런 걸로 막판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러지는 형태의 어떤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부러지는 형태의 매도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 고점을 넘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거 말고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대원 미디어 그냥 뭐 그런 뭐 웹툰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뭐 크게 뭐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재료는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어떤 그런 재료가 나와서 뭐 위메이드처럼 막 그런 어떤 뭐 재료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이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더 하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하락할 확률이 많고 혹시라도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 좀 비중 줄여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나와도 4만 원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38,500원 이 부근에서 준다 35,000원 이상 그 정도의 가격을 준다면 거기서부터 좀 정리하는 마인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날도 앞전에서도 이틀 하락하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일단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아래권이 좀 달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더 흔들 수는 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을 이용해서 35,000원 이상 권역에서는 조금 자르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매도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원 미디어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 매도 여부는?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게임빌을 매도하고 싶으신 시청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얼마에 사셨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매도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보니까 오늘은 17% 상승을 한 부분이라서 어떤 익절의 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10만 300원에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게임주 자체가 또 너무 잘 좋았고 게임빌도 주가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부분이었는데 네, 매도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상승이 많이 나왔죠. 바닥부터 지금 3만 원부터 해서 한 3배 이상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2파, 3파까지 이제 나오고 그리고 네. 나서 여기서 이제 3파에서 원래 1파, 2파 조정이 나오고 옆으로 기는 게 좀 약간 정상적인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근데 이제 주식은 어차피 아무도 알 수 없죠. 이게 네. 뭐 어떻게 얼마나 더 갈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냥 뭐 나눠서 팔아야죠. 뭐 일단은 수익이니까 일단 뭐 나눠서 팔아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조금 약간 그 시장에서 약간 그 NFT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나눠서 조금 팔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번에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좀 조정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고 하다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도 이후에 다시 어떤 기대감으로 또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약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랬잖아요. 앞에서 상승이 그랬었죠. 나왔다가 네. 조정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또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게임빌도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여기서도 보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상승이 밑에서부터 나오긴 했지만 또 이런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게임빌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와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이런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게임빌이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너무 많으시면 사실 이 종목의 그런 어떤 수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의 시점을 사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저 게임배를 만약에 저거를 뭐 한 5%만 갖고 있다, 그냥 들고 있을만 하겠죠. 그냥. 예, 근데 만약에 저걸 50%막 이렇게 30% 이렇게 갖고 있으면 분할 매도 해야 되겠죠. 분할 매도 해야 되고 사실 가격을 좀 싸게 갖고 있으면은 조금 길게 들고 있어서 볼 수 있겠지만 저거를 이제 올라갈 때 어제 샀으면 오늘 17% 정도 올라갔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돼. 전반적으로는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이긴 해요. 더 있어 보이긴 한데 단기간에 오른 부분에 대한 수익 실현은 해야겠죠. 예, 수익 실현 해야 되고 조정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한 가격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좀 천천히 나눠서 좀 팔면 될 것 같고 차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눌리면 그때 조금 관심 갖고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게임빌 매도 여부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SP 시스템즈입니다. 매수가는 8,38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SP 시스템즈 오늘 1.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66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매수가는 8,380원입니다. 비중은 5%.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네, 로봇 자동화 관련된 네, 로봇 종목이고. 자동화요. 네. 네, 이게 LG전자에서 이제 그 로봇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움직일 네, 때 맞죠. 조금 약간 움직이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한 50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일단은 네.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는 회사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수급이 이렇게 많고 일단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하루에 그렇네요. 5,000주, 10,000주 막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뭐 주목받기 전에는 이게 5천 주면은 얼마예요? 하루에 2,500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를 뭐 거의 비중 5% 그냥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일단 그냥 투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고 계시는 부분에서 그냥 일단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진 않고 일단은 이 앞전에 신규 상장주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좀 한동안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해서 2,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시장에서 좀 올라오면서 그 이 한 5,000원과 이 한 10,000원, 9,000원 정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000원 정도 부분에서는 그 좀 뭐 사볼 수 있겠죠. 일단 나중에 어떤 그런 기대감, LG전자에서 또 뭐 로봇에 관련된 어떤 사업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또 로봇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니까 일단 매출 자체는 500억, 300억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적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로봇 자동화에 관련된 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뭐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깝고요. 일단 그 가격에 갖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옆으로 지금 돌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예,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 계속 밀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좀 벗겨내면서 지금 일단 이 하락 추세를 좀 이렇게 벗겨내면서요. 일단 올라왔어요. 옆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일단은 좀 들고 그냥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들고선 지켜보면서 그냥 8,000원 이상 오면 가급적 다른 종목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기 투자한다라고 뭐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SP 시스템즈라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LG전자와 관련이 있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나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SP 시스템도 일단 거래량 너무 적고 시가총액 너무 적고 매력이 없다. 누군가가 이렇게 접근해서 살 어떤 인기를 얻을 만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들고 있다가 8,000원 이상 이제 그 매수한 가격 이상권역대에 준다고 하면 일단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냥 뭐 손해보고 지금 당장 뭐 팔만한 그런 또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들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매수가는 26,26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상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3,85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에 24,000원까지 올라서 주기도 했었네요. 매수가는 26,260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상 사실 네. 뭐 이런 종목은 사실 종목 상담 이런 게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죠. 일단은 뭐 대상 청정원이잖아요. 청정원. 예, 다들 아시죠? 예, 청정원. 뭐 조미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즉석 뭐 간편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지금 주가 레벨은 사실 비싸지 않은 권역대에 있죠. 평상시에 비하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언더슈팅 걸린 부분을 빼면 지금도 하단 권역이죠. 근데 이제 음식에 관련된 그 종목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농심이나 이런 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식품 가격들을 좀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뭐를 하면. 곡물 가격이 높고. 예, 네, 근데 이제 네, 다만 좀 지루하죠. 이런 회사들은 들고 있으면 성장주가 네. 아니다 보니까 지루하고 시가총액은 지금 8천억 정도인데 연 매출이 뭐 3조 이렇게 나는 회사죠. 예, 영업이익은 보통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근데 이번 분기에 반기에 벌써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고 매출은 1조 6천억 정도 냈는데 일단 뭐 회사 그냥 꾸준하죠. 이런 회사들 일단 배당 얼마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이슈는 없고 수급이나 배당을 네,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냥 꾸준한 흐름이죠. 꾸준한 흐름. 크게 그렇게 주가의 변동이 없고 다만 지금 자리는 파는 매도의 영역의 자리는 아니죠. 일단 최소한 팔려면 한 3만 원 정도 권역에 왔을 때 팔아야 되겠죠. 예, 3만 원 정도 왔을 때 기다렸다가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그런데 네. 지금 자리에서 23,000원 이 부분은 하단부죠. 하단부. 여기 보시면 이 몇 년 지금 2020년도부터 만들어 놓은 하단부예요. 지금 여기서 팔거나 뭘 하기에는 사실 여긴 사는 영역의 자리지 파는 영역의 자리는 아니죠. 이게 파는 영역의 자리는 여기죠. 여기. 예, 여기에 오면 파는 영역의 자리고 여기에 오면 사는 영역의 자리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그냥 그런 흐름의 상황.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뭐 여기서 이 저점을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 꽂힐 만한 사유도 딱히 없죠. 이게 그 재무제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뭐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음식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오를 거고 이 회사가 이제 그러면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기다려볼 수는 있는지 한번 보면 배당 같은 경우 700원 배당을 하죠. 700원 배당이면은 200원이면 1%고 500원이면 2%니까 지금 거의 3% 정도 배당을 하죠. 아, 이거 그냥 배당 받고 그냥 들고 있는다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26,000원 정도 부근이면 뭐 거의 하단부 부근에서 그래도 사신 거죠. 한 요 정도 부근에 사셨는데 뭐 이 정도 부분에서 10% 정도 비중 갖고 있고 현금 있으면 이번에 배당을 한번 받아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23,000원 이 부분에서 만약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연말 전에 조금 더 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배당 받으시면서 그냥 회사 나쁘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회사니까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상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신흥 SEC입니다. 배수가는 81,00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65,500원, 3.5% 하락한 가격입니다. 매수가는 81,000원인데요.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흥 SEC에 대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죠. 예, 2차 전지 제조업체인데, 뭐 각형, 원형, 뭐 이런 뭐 상신 EDP, 뭐 하나나노테, 뭐 광원전자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고, 일단은 시가총액 한 4천, 5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지금 여기 뭐 그 재무제표는 이러는데, 일단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막 100배씩 주고 그러는데 지금 멀티플 PER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회사는 좀 그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앞전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하고요. 일단 81,0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셨는데 결론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결론은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좀 보유하고 한번 보자. 보유하고 한번 보고 뭐 비중을 추가로 조금 태울 수도 있을 만한 회사고 괜찮아 보여요. 예,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그만큼 받쳐주느냐, 예, 거래량이 조금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충분히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성장주들이 이렇게 가는 거 주목을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눌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을 보면 자, 이거 제가 경험한 거라서 제가 이걸 딱 알거든요. 그 자리가 보시면 이 앞전에 여기 보이죠, 여기. 예. 지금 이 신흥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죠, 이렇게. 예. 이때 에코프로비엠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샀었죠, 제가. 예, 샀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이죠, 50만 원. 와. 예. 이때 5만 원에 네. 이때가 이제 삼성 SDI고 뭐 거래를 하고 뭘 한다 하면서 막 뉴스가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 상승이 나오고 8만 원 정도 9만 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5만 원까지 이렇게 꺾였다고요. 이렇게 꺾이고 나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전에 거래량 있고 급락하면 이거 아닌가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이걸 제가 보세요. 신흥 SEC 이거 여기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이거 그 에코프로비엠 그 8만 원 갔다가 5만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너무 내려온다고 해서 일단은 회사 괜찮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앞으로 그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좀 약간 밀려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버텨보자 결론. 예, 이거 에코프로비엠 8, 9만 원 찍고 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잘 샀는데도 근데도 이 앞전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렸는데 그게 50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신흥 SEC 이 회사도 약간 그런 끼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지금 좀 내려올 때 이 하락을 좀 즐겨보자. 81,000원 정도의 비중 한 15% 정도, 한 5% 정도 추가 매수한다고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한 5만 원대에 진입하면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조금 버텨보고 일단 좀 성장성을 믿어보자. 회사 괜찮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H&M입니다. 매수가는 32,6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26,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75% 소폭의 상승세 보였던 H&M인데요. 장중에 27,150원까지 고점 찍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매수가는 32,60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H&M이 최근에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제 전환 사채 물량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인기를 잃었죠.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왔는데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 좋아 보이죠. 예, 엄청 좋아요 지금. 일단 와 매출이 5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에요.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한 3,600억 정도. 일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겪다가 지금 이제 회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문제는 주가는 인기죠, 인기. 지금 인기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32,6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이 해운 업종이 사실 이 HMM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밑에서부터 10배 올라왔잖아요. 4,000원, 5,000원부터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이거를 이 종목이 다시 여기서 살아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2,600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32,600원 정도에 혹시나 중간에 좀 상승이 나와서 좀 42,600원을 찍어주고 하면은 일단은 업종을 조금 다른 걸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비중이 5%밖에 없으니까 좀 부담은 없는데 일단은 좀 들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완전히 5만 원에 물리신 건 아니어갖고 지금 이 앞전에 보통 여기서 산 분들 많을 거예요. 37,000원. 37,000원 부근에 사신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32,600원이면 무조건 그 가격은 한번 터치는 해줄 거예요. 37,000원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37,000원, 35,000원 이상은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반등을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뭐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35,000원 정도 부근 가면 일단은 좀 매도하고 그리고 이후 상황 좀 보자. 지금 이 해운 업종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들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요. 이 종목을 이 가격을 주고서 막 더 이상 막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사실 시가총액 10조까지 왔는데 이 시가총액 10조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 정도가 가면 이제 또 약간 조금 주춤주춤 거리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보유하고 지켜보되 35,000원 이상 오면 좀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인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네네. 네, H&M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월드네요. 매수가는 3,185원, 비중은 25%에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2,36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1.26% 하락한 가운데 네, 장중에 2,395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는 3,185원, 비중이 25%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월드 사실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방송에서 이거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네. 그 지금 현재는 지금 많이 내려왔죠. 이게 이제 앞전에 여기서 이제 좀 자리를 만드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낙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낙연이 이제 네. 그 미끄러지면서 같이 미끄러져 내려왔죠. 근데 이 종목 주봉으로 한번 보면 이 종목의 본업은 사실 그 대구에 있는 테마공원 옛날에 CN 우방 우방랜드. 네, 우방랜드 네. 테마파크 이제 그런 종목이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지금은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토스 상장이죠. 토스 상장. 한국전자인증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좀 약간 들썩거리긴 했어요. 그때 좀 이월드도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주봉으로 보면 이 가격까지 이미 내려왔고요. 뭐 여기서 이 종목이 뭐 더 하락을 할 뭐 어떤 그런 하락의 여력보다는 사실 이제 상방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막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살 이유가 아직은 없어요. 그때 아까 추매 타이밍이 언제냐 뭐 이런 거 아까 여쭤보셨지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른 것들 이제 움직일 만한 것들을 보고 있고 차후에 요 정도 부분에서 자리를 잡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2,200원 정도, 2,300원 요 정도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씩 비중이 뭐 그러니까 현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면서 좀 사실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3,185원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고 지금 요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권역까지 한 4,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토스 지분을 한 10% 정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랜드가 이제 갖고 있죠, 모회사가. 그래서 이랜드 월드가 이제 그걸 갖고 있어서 이월드가 토스 상장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면서 최근에도 한국전자인증이 조금 움직일 때 한국정보인증인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인가요? 네. 한국전자인증도 있네요. 네. 네, 한국전자인증. 예. 네. 예, 최근에 지금 한국전자인증이에요. 한국전자인증이 이제 토스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좀 들썩들썩 하고 있죠.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이월드도 같이 조금 최근에 한번 들썩인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리고 이월드가 사실 예전에는 또 DMZ 테마공원 얘네가 이제 그 고성 쪽에 땅이 100만 평이 있어갖고
그 예전에는 그 DMZ 테마공원 조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대북 관련주로 분류돼서 또 그때는 또 대북 관련주로 좀 크게 오른 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저런 부분을 같이 조금 보고 있고요. 네. 이 앞전에는 이제 그 이낙연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꺼지면서 좀 많이 내려왔고 토스 상장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는 최소한 4,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반등이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에 있는 그 테마파크에 대한 어떤 본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매도 자리는 아니고 일단 들고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3,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거기서 지금 좀 반등을 했을 때 거기서 매도를 하려고 좀 저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는데 한 3,5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하단은 한 2,200원 봐야 되고 거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했다가 3,500원, 3,000원 이상 권역에서 털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3,185원 이상 좀 반등 줬을 때 그때 조금 매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아요. KEC입니다. 매수가는 2,850원, 비중은 26%.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종가 상황은 19% 오늘 하락을 했네요. 네. KC가 사실 옛날에는 참 되게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회사가 조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서 사실 이게 코로나 때는 이게 테슬라가 살렸죠, 이 회사를. 4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4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한동안 이제 뭐 이렇게 부각을 못 받다가 또 다시 이제 테슬라 뭐 그런 어떤 이슈로 네. 좀 부각을 받고서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앞전에 1파, 2파, 3파 이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물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를 네. 건드리니까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19%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이게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일단 이 급락한 게 최근에 좀 상승을 할 때 뭐 그 KC 뭐 우버, 허츠와 제휴의 테슬라 뭐 전기차 임대 이 전기차 테슬라 그 허츠가 이제 테슬라에다가 전기차를 10만 대인가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슈가 사그라지면서 여기서 오늘 19% 하락은 참 이거는 좀 심상치가 않다. 2,850원. 그러니까 오늘 단기간에 크게 하락을 했고 뭐 하한가를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반발 매수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 2,850원에 들고 있기에는 사실 조금 쉽지 않아요.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오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나오면 상승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이 종목을 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비중 26% 최소 절반 정도는 팔자. 일단은 매도 마인드로 좀 지켜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좀 리스키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일 반발 매수가 있어서 내일 플러스로 나오면서 지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최소 절반은 털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KEC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남은 상담 다 못 드리고 끝나네요. 네네네. 네, 오늘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에서 2부 마무리 짓고 신광섭 전문가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 때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